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봐보면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냐면요. 지금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각각 따로따로 된 함수로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우변이 0이다 라고 나왔을 때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y는 0이라는 녀석은 어디 축을 얘기하는 거다? X축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fx라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x축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교점들이 바로 뭐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무슨 좌표? 이 점들의 무슨 좌표가? 그렇죠.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실근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번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이라는 녀석은 뭘까요? 역시 여기가 fx, 여기가 gx라고 한다면 두 개의 함수식을 그래프를 그려주셔서 그 교점의 x좌표들이 바로 이 두 개의 식에 우리가 풀었을 때의 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 부분은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했던 거 기억들 나시나요? 그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차수가 이제 2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차, 4차 이렇게 좀 높은 고차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극대와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할 때만 먼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봐보실래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3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무슨 값이죠? 극대값이죠. 이 부분이 무슨 값이죠? 극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설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건데,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수라고 해 볼까요?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 x축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x축이 극소값보다 밑에 있는 곳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과 여기 3차 함수의 교점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둘 다 그 값들이 음수라고 한다면 x축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극대값보다 위에 존재하겠죠. 그럴 때도 역시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즉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크다,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근이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극대값과 극소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은 0이 된다라는 것은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는 거죠? 0이라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가 0이 된다라고 한다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얘는 어때요? 중근 하나랑 다른 한 근이 있겠죠. 아하, 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오는 근은 몇 개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이 두 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극소값에서 0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림 봐보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했는데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극대랑 극소 무조건 누가 더 커요? 무조건 3차 함수에서는 극대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랬을 땐 얘가 플러스고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지 않을까요? 그럼 x축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극대와 극소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교점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차 방정식을 봤을 때 만약에 근의 개수가 몇 개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 줘야 된다? 극대 극소의 부호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할 때를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옆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봐볼까요?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걸 했어요. 극값이 없을 때. 그럼 그래프 모양이 뭐 아니면 도잖아. 진짜 완전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 이런 그래프들은 극대 극소가 없으니까 x축을 어디다 그려도 무조건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옵니까? 한 개밖에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극값이 없을 때는 무조건 어떤다? 한 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서 봐야겠죠. 조심하면서. 자, 근을 한 개 갖는다라는 것은 아예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또 극값의 곱이 어떻게 된다? 극값의 곱이 양수일 때, 극값 두 개의 곱이 양수일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극값이 한 개일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많이 잘 하거든요. 이 생각을. 이런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프에서도 교점이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x축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2차 함수 봐봅시다. 2차 함수. 2차 함수로 쉽게 얘기해 볼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우리는 뭐를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자, 이 fx 선생님이 2차 함수라 했습니다. 설정 좀 할까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게요. 아래로 볼록.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때 지금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난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장 작은 무슨 값이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거나 또는 0하고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 최소. 근데 우리가 이거 했었죠? 극값이 때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들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딥하게 생각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 할 필요 없어요. 바로 필수예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자 그랬었냐면 여기에 있는 왼쪽 함수 얘를 선생님은 이제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따로 이제 표현 안 할게요. 이번 문제까지만 할게요. 이건 무슨 축? X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일단 얘는 그림을 확실히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얘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보자?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조금만 더 우리가 이쁘게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미분을 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3x로 묶어주시게 되면 x 마이너스 2 아닙니까? 자, 이거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x절편이 누구하고 누구? 0하고 2가 되죠. 자, 그럼 부호 변화를 봅시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되니까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주게 된다면 이 그래프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구나 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가 0일 때 무슨 값을 갖는 거예요? 증가했다, 감소했으니까 극대값이죠. 0을 땅 하니 대입해 주시면 얼마예요? 여기에 y값이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자리에다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y값 얼마 나옵니까? 8 빼기 12 마이너스 4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x축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얘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예요. 그죠? 그리고 이 녹색 x축이 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냐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몇 개의 근을 갖는다? 3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좀 사용해 볼게요. 선생님, 난 그림도 그리기 싫은데 그림 그리는 게 원래 자기 실력에 느는 데는 좋은데 배웠던 개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극대값 얼마? 2. 극소값 얼마? 마이너스 2. 두 개를 곱해주면 음수죠? 극대 극소의 곱이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28번.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해서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보세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녀석은 3차 방정식이죠. 근데 k라는 녀석 때문에 좀 마음에 걸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들을 비교를 해볼 거냐면요. 얘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두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소 복잡하게 생겨있는 얘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k라는 녀석 마이너스 k가 오른쪽으로 이항이 돼서 k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그냥 상수함수처럼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얘는 완벽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이 k가 어디에 위치하냐, 상수함수가 어디에 그려지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라는 걸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미분을 해서 정확히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해주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6으로 묶어주시고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요. 그러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면서 x절편이 어디랑 어디다? 마이너스 1과 2이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일 때의 그래프를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빨간색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가요?
7이 나오니? 자, 그리고 2 대입하면 얼마 나온가요? 마이너스 20?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제 여기 녹색깔 상수함수 그래프만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얘가 지금 y는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k가 7보다 크다라는 거는 7보다 위쪽에 지금 그린다는 거죠. 상수함수를. 이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한 개죠. 즉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랬다가 얘가 땅 7로 오면 어떻게 돼요? 교점 몇 개? 교점이 2개. 뭐 실근도 얘기하자면 2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K가 7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7보다 작아지면 이제 여기에 그어지게 되는 거니까 3개가 나오겠죠. 자,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자, 근데 쭈루루루룩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겠죠. 그쵸? 그러다가 얘가 다시 마이너스 2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개가 되고요. 아, 잠깐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0일 때 2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0보다 이제 작게 된다면 무조건 교점이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교점이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범위들이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K를 이항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3차함수가 계속 변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상수함수가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접근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번에 다 푼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봐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왔네요. 방정식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역시 이거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근이 3개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네. 그 말 때문에 좀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봐봅시다. 자, 일단은 이 식을 또 2개의 함수를 비교하는 형태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여기 이만큼을 우변으로 옮겨서 식을 좀 정리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그래프부터 우리가 한번 정확히 그려봅시다. 여러분,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fx라고 둔다면 자, f'x는 어떻게 되나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왜 그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해서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과 2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극대극소로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마이너스 1일 때의 극대값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좀 참조 좀 합시다. 여기가 2분의 7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라고 나왔죠?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K라는 녀석이 근을 3개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K가 2분의 7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쵸? 다시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 했습니다. 두 개의 양의 실근. 그러려면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봅시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또 해줘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절편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얘는 X절편 생각하기에 조금 헤비할 수 있으니까 Y절편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절편. 근데 X절편, Y절편 둘 다 뭐예요? 0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2니까 뭐 한 이 정도쯤에 이렇게 Y축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잠깐만,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K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K라는 그래프가 뭐라고 했어요? 근을 무슨 근 간다 그랬죠? 양의 실근 몇 개 갖는다 그랬어요? 2개 갖는다 그랬죠. 양의 실근 2개를 가지려면 이렇게 존재한다 하면은 음의 실근이 몇 개예요? 2개죠. 그 다음에 양의 실근은 1개죠.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게 된다면 음의 실근 몇 개? 1개. 그 다음에 양의 실근 몇 개? 2개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K가 누구보단 작아야 된다? 0보다는 밑에 있어야지 이 그래프가 여기 밑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단 마이너스 10보다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더 커야겠죠. 딱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면 이제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답은 마이너스 10보단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볼게요.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지금 미분이란 단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문제에서 보실 때는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줄 알아야지만이 이런 섬세한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던 건 양의 실근 2개랑 음의 실근 하나를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는 안 되겠죠. 정확히 그려야 돼요. 정확히 그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편도 따져주시고 극대극소도 따져주시고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우리가 미분이란 거를 알았으니까 미분을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사용해서 풀었다면, 2번 문제는 이렇게 원래는 풀어야 된다라는 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라고 나왔는데,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전 문제보다 좀 더 쉽기는 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3차함수를 우리가 그리는데 아무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절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절편은 근데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해요.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하는데, 절편. 자, 일단 x, 얘를 일단 여러분 fx라고 두고 나서요. 자, 우린 이 fx의 절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되겠죠. 그쵸? 그러면 교점이 누가 나와요? 0 하나 나왔죠, x절편.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x절편은 y가 0이 되는 애를 찾는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근의 공식 이용해야겠죠. 근의 공식. 그러면 1 빼기 더하기 4 해가지고 되겠네. 1 더하기 4가 되겠네요. 5가 되네. 판별식 얘기합니다. 지금 판별식.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a c 해서 그러면 x절편 총 몇 개 갖는다? 일단은 3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확실한 건 x절편이 원점 지나라는 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y값, x값도 0이고 y값도 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태여 이제 y절편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는 일단 여기에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남. 자, 근데 그거 말고 더 이상의 힌트가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보자? 미분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미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라고 되나요? 그쵸?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1, 3, 2, 2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띡 그려주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2일 때는 지금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할 때 2를 대입했을 때 y값들을 전부 다 조사해야겠죠. 그쵸? 자, 0과 마이너스 3분의 2와 2를 대입해주면 얘들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할 때 그래프 지금 잘못 그렸나요? 선생님이? 제대로 했죠? 자, 제대로 했죠? 자, 봅시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은 27분의 마이너스 8 빼기 9분의 4, 2, 8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8 이라고 쓸 수 있겠죠. 27로 다 통분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더하기 72 라고 해주니까 여기가 32, 72에서 27분의 40이라고 나온가요? 그쵸, 여기가 27분의 40이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2를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x절편 원점이란 얘기 있잖아요. x절편 찾을 때 원점 지난다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3분의 2네. 그러면 이쯤에 x는 0, 즉 y축이 존재할 거고 이 점은 근데 뭐라고 했죠? 원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를 상수함수를 그릴 텐데 얘가 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근이 양의 실근 1개랑 2개의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점이 하나가 있으려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음의 실근 하나죠. 여기는요, 양의 실근 하나 갖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 중 누가 돼야 됩니까? 위에 것이 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단 커야 된다? 27분의 40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k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단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0번.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 2번 한 실근과 두 허근.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30번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라고 그냥 둘게요, 여러분. 괜찮죠? 그럼 우린 요거 그래프 또 해줘야 됩니다. 이 그래프.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근의 개수 그냥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뭐 x가 양의 근 2개, 음의 근 하나 막 이런 말도 안 나와 있고요. 그냥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 뭐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개형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을 해주시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라고 되겠죠? 얘를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니까 x 플러스 2, x 2가 아니라 3이죠. 그다음 빼기 1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해주고 x절편이 누구와 누구?
마이너스 2와 1 해서 부호변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이 식에다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그래. 내가 마이너스 2라, 됐죠? 제대로 못 봤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거를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 2를 대입해준 거 여기다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27이니까 27입니까? 그 다음에 1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5입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마이너스 K란 녀석이 언제일 때 이렇게 봐볼게요. 마이너스 K가 27보다 크면은 근이 몇 개? 한 개, 실근 한 개, 다른 두 허근 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27이면 몇 개? 두 개. 자,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작고지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할 때는 여기서 3개. 자,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5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2개가 되는 거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몇 개가 됩니까? 1개가 되겠죠. 그쵸? 다 구했네요.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나는 지금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전부 다 누구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하셔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푼다라는 겁니다. 더 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 구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또 3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번. 자, 3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x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는 소리죠, 여러분. 그랬을 때 x 4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거 뭐부터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미분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프에 몰라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분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얘를 미분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네, 우린 그 값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얘가 는 0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아니면은 4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 주시던지. 얼마입니까? 8.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번 봐봅시다.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확연 같잖아요. 그럼 이 3차식은 무조건 근이 누구밖에 없는 거? x-1밖에 없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분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성의 없게 이렇게 그리자고. 됐죠? 그랬을 때 여기가 누가 된다?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얼마?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감소했다, 뭐 한 거다? 증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뭐 웨이브도 치고 막 이러겠지만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 지금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값이 지금 극소이면서 동시에 이 그래프에선 최소값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니? 16 빼기 48이면 16 빼기 64니까 마이너스 48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나와요.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면 x축보다 얘가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거나 또는 어떠면 된다? 같아지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4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2번.
자, 두 함수 fx, gx가 나와 있어요. 아우. 자, 근데 좀 기네요. 글이 조금 기네요. 자,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 이라고 나와 있는데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y는 gx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는 y 값들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아닌가요? 또는 gx와 만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같다 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했을 때 얘가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아 이것만 조사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이 그래프를 다 조사해서 찾아내면 너무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 할 거냐? 좌변으로 이항 시켜주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4차 함수와 무슨 절편? 무슨 축? x축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얘를 빼볼게요. 자, 그럼 빼주게 되면 3x 4제곱 빼주시면 마이너스 8x 세제곱 빼주시면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fx, gx라는 표현을 좀 썼기 때문에 선생님은 얘를 잠시만 h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hx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줘야 되니까 미분을 조금 해봐야겠죠. 미분해 주시면은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12x라고 되겠죠? 얘들 봐보니까 12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그랬더니 이거 x절편이 누구하고 누가 나왔 이 그래프 h'x가 3차원식이잖아요. 3차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원래 그래프 모양 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1이 돼서 이걸 뚫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제곱이 돼 있으면 내가 뭐 하자 그랬죠? 튕겨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감소, 증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쵸? 근데 우린 다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이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식에다 그냥 0 대입한 거 얼마예요? 0 대입한 게 a-10이죠. 이 a-1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32번. 자, 32번은 이렇게 나왔네요. 좀 여러분들이 조심히 봐야 되는 게 나왔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첫 번째, 얘를 fx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f'x를 역시 조사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나옵니다. 얘를 3x에 x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이 미분한 그래프가 얼마하고 얼마가 나온다? 0하고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왜? 뭐라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죠.
감소했다,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무슨 값이 있죠? 극값이 있죠. 극소값 하나 있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극대값 하나 덜렁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값의 역할도 한다? 최대값의 역할도 한다. 범위 안에서 극소값 하나만 덜렁 있다. 그럼 얘는 무슨 값의 역할도 한다? 최소값의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할 필요 없네. 2 대입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해 주시면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2번.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힘내기엔 또 그래프가 좀 슬프게 생겼네. 그치? 자, 볼게요.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다음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닫힌 구간 0에서 2, 여러분 범위가 나왔네요.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자, 그랬을 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내가 말했지만 이거 3차, 2차를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좌변으로 싹 이항을 시켜서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새롭게 나온 이 그래프를 잠시만 hx라고 해주고 이 녀석을 미분해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와,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1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딱 이 부분에 한해서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소, 증가. 그러니까 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구나. 이 부분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그쵸, 여러분. 그러면 지금 hx 그래프는 원래는 나오지만 좀 복잡하게 나오지만 지금 0에서 2 사이 안에서만 뭐 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누구보다 더 크게? x축보다 더 위에 있게. 그럼 우린 여기의 값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을 대입했을 때의 값 어떻게 되죠? 1 빼기 3 더하기 1 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a를 이항시켜 주셔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